조각난 마음을 치유합니다. 어릴 때 내 인생의 목표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으나 대학에 들어가 글을 쓰는 일이 실로 얼마나 많은 피, 땀, 눈물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지 깨닫고는 빠르게 그 꿈을 접었다. 출판사에서 이 책을 써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마음 한편으로는 마침내 작가가 된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고된 일이었다. 여러 해에 걸쳐 만나온 내담자들은 이 책에 담긴 생각과 발상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었고 내면 깊은 곳에서 폭발하듯 일어나는 트라우마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이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안전하게 보살펴줘야 했던 이들이 그러지 않은 데서 비롯한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내 내담자들에게는 추락을 막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움의 고통을 달래줄 손길이 없었다. 수치심을 달랠 치료제가 없었다. 그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바로 자기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마침내 이해했을 때 한 가지 통찰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내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적 애착의 질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일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내버려둘 때 우리는 이 부분들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다시금 그것들을 반길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이 부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애정어린 존재가 되어주는 법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상처가 치료되고 희망이 생긴다. 심리치료사들은 수백 년 동안 치유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고민하며 철학적으로 사색해왔다. 치유는 오랜 자기 소외의 패턴을 뒤집고 우리의 자기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구축한 결과다. 잃어버린 영혼과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을 되찾고 그들과 친구가 되며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연민 충동을 신뢰하고 안정 애착의 유대를 형성할 때 그들은 마침내 안전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낀다. 이때 우리는 온전함을 느낀다. 트라우마를 넘어 내적 자기소외를 극복하는 통합적 심리치료. 분리를 위한 5단계. 우리가 무언가에 의해 촉발되어 외상을 입은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부분들은 강렬하면서도 압도적인 감정과 우리 또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려는 충동으로 신체를 뒤덮어버린다. 이러한 경험을 섞임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성인 자기를 다시 찾으려면 내가 여기 있고 그녀 역시 여기에 있다라는 체감각을 느낄 때까지 부분들의 강렬한 반응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마음챙김을 통해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 분리를 위한 5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속상하거나 압도적인 감정과 생각 모두를 부분들과의 의사소통으로 간주하고 정말 그런지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하려고 노력하자. 2. 감정과 생각을 그의 반응으로 표현하라. 그가 속상해해요.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가 압도당했어요. 부분의 감정에 관해 말하면서 그를 대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 3. 부분들의 감정을 덜 강렬하게 느끼고 당신 자신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들과 좀 더 거리를 둬라. 자세를 바꾸거나 척추를 늘리거나 몸의 중심에 힘을 주거나 편안히 앉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는 말을 반복한다. 4. 속상해하는 부분을 대화로 안심시키려 할 때 당신의 현명한 성인의 마음, 곧 연민어린 친구이거나 체계적인 전문가 부분을 활용하라. 그 부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압도되었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슬퍼한다는 점을 인정해줘라.
만약 당신의 동료, 내담자, 친구가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그들이 두려움을 덜 느끼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라. 5. 부분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들어라. 당신이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바로 이 순간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두렵고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경청하고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이 좋아하는가? 그들과 연락하며 그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라. 이 기법의 성공 여부는 일관성과 반복, 그리고 이 기법이 잘 먹히지 않을 때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에 달렸다. 7단계 내적 대화법. 1단계.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어느 한 부분이 지닌 것으로 간주하라. 잠시 그 부분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아차리는지 살펴보라. 그 부분은 바로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생각, 감정, 신념, 직감적 반응을 통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 이런 식으로 느끼고 생각하는가? 매우 작은 아이인가? 보통 크기의 아이인가? 10대인가?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그 부분과 연결되라. 2단계. 만약 당신이 그 부분과 너무 섞여 대화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 부분에게 가만히 있어 달라거나 조금 긴장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부분을 위한 공간을 조금 더 만들고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경청하기 위해 성인인 당신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라. 이 단계는 당신이 너무 섞여 있거나 혼란스럽거나 압도되는 느낌이 들 때마다 반복할 수 있다. 혼란, 압도됨, 불안은 언제나 부분들이 혼란스럽거나 압도되었거나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이 우울, 수치심, 분노, 자기 비난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다. 수치스러워하는, 우울한, 화난, 판단하는 부분들이 튀어나오면 언제든지 1단계를 반복하라. 3단계, 호기심을 가져라. 그녀 또는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 부분에게 물어보아라. 전제는 부분들이 촉발되어 과거와 관련된 두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걱정을 들어주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떠오르는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을 다시 그 부분에게 반영해줘라. 내가 정말로 무가치하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꼭 이렇게 물어보라. 이게 맞니?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니? 이렇게 하면 당신이 정말로 경청하고 연결되어 도우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부분들이 알게 된다. 때때로 부분들은 성인의 현재 삶에서 자기들이 있을 자리가 없을 거라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2단계가 효과적이려면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주어야 한다. 때때로 당신에게 매우 어린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말이 아니라 감정이나 신체 감각을 통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가 친구의 생일 축하 파티에 간다면 무엇이 걱정되니? 라고 물었는데 언어적인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수치심과 같은 신체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이나 긴장을 의사소통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반영해줘라. 사람들이 너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맞아? 4단계,
밑바탕에 존재하는 두려움을 탐색하라. 일반적으로 밑바탕에 깔린 두려움은 현재의 촉발 자극에 투사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종종 핵심 두려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준의 두려움을 탐색해야 한다. 해당 부분에게 다시 질문하라. 뭐가 걱정되는 거니? 분노, 슬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등 어떤 감정이나 말이 떠오르더라도 이 부분은 그 감정이 편하지 않고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고 상정하라. 그런 다음 수준의 두려움을 알길 원한다면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걱정되니? 라고 질문하라. 질문은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해당 부분이 표현한 두려움과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대답은 안전에 대한 것이며 이어지는 질문이 필요할 때가 많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녀가 어떻게 안전하지 않게 되니? 핵심 두려움에 도달하려면 보통 이런 흐름의 질문이 2개에서 4개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핵심 두려움은 어떤 식으로든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다. 혼자가 될 거야. 갇힐 거야. 너무 힘들어서 만신창이가 될 거야. 5단계 타당화, 지원, 위로, 보살핌, 안심, 보호와 같은 부분들이 당시에 받지 못했던 것에 관련해서 성인 자기가 그 부분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교정 경험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라. 두려움이 현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분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지금 이 순간과 관련된다고 느끼겠지만 실제로 오래전에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와 달리 강점과 자원을 지닌 성인이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의 통제하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린아이 부분들이 지닌 것이다. 걱정하는 부분에게 내가 그렇게나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라. 대개 그 부분의 대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성인인 내가 나와 함께 있고 나처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야 해. 6단계 오늘날 성인인 당신이 과거의 당신이었던 어린아이를 위해 어떻게 교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둬라. 어린아이 부분들은 성인마저도 겁을 먹거나 압도되면 정말 위험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할 수 있다. 나는 내담자들에게 성인은 실제적인 위험만을 걱정할 뿐 과거의 위험이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성인은 어린아이 부분들에게 바로 지금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며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안심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당시에 그것을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기억할 뿐이라고 말하며 부분들을 안심시킨다. 만약 말로 몸이나 감정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안전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몸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가령 가슴이나 배처럼 불안을 느끼는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거나 등의 중앙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여 척추를 늘리거나 당신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어나 주변을 걸어볼 수도 있다. 또 그 부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상상해서 안심시킬 수도 있다. 그 부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주고 싶은가? 손을 잡아주고 싶은가? 데려가고 싶은가? 그 장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가? 7단계 연습하라. 이러한 기술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위기에서 회복되고 벗어나기가 더 쉬워진다.
모든 위기는 어떤 부분이 촉발되어 두려움, 수치심, 분노로 반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부터 당신이 부분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연민을 품고 그들과 연결되어 그들이 기다려왔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노력하겠다는 진실한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